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이 계속되는 바람에 정말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또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못 올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복인데 좀 너무 더워가지고 이리저리 돌다가 인터넷을 좀 보다가 어떤 질문을 하나 봐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보시면 투상도예요. 그래서 투상도 관련된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뭐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그러겠죠. 그래서 요 형태의 투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셔서 오늘은 요 내용을 갖고 한번 지식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그 확대를 보면 막 그림이 깨지더라고 이상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 제 치수를 이걸 일부러 지금 이렇게 흐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인데 잠깐만요. 진하게 좀 해놓고 자, 예,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 과제를 푸실 때는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자, 여기 치수 이거 그 다음에 자, 그럼 가로 세로가 나왔고요. 이제 높이 가로 세로는 통상적으로 이 그 탑뷰죠. 탑뷰에서 나와 있고요. 아니면 라이트 뷰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통상적으로 이 탑뷰나 프론트 뷰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이 세로는 이 탑뷰나 이 라이트 뷰에서 그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보라고 그러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 프론트 뷰나 역시 이쪽 만약에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치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이는 프론트 뷰와 그 라이트 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으셨을 때 이분이 뭐 방법을 모르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순서 캐드 수술 집도이라면 어떻게 이 작업을 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영역을 확보를 합니다. 저는 그 영역이란 게 뭐냐면 그냥 여기 막 그려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73에 93 해서 그럼 렉탱글로 173에 마이너스 93에서 이 사각형을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영역을 나눠요. 어차피 이게 4개의 영역인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아이고 얘가 좀 빗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요 안에 정 가운데 좀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시험을 보든 제출을 할 때 특히 지금 아마 하시는 분이 시험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출을 할 때 그 엠뷰 셋업을 하실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가로 세로 이제 기준선을 잡아요. 꼭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개인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가로 세로 기준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제일 먼저 전체적인 각 영역 이
탑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서 제일 큰 덩어리 외곽을 그리세요. 뭐냐면 자 173에 93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73에 93짜리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그럼 자 이렇게 이거 또 오랜만에 해서 좀 약간 버벅대네요. 얘는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보면은 혹시 중간중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자 173 맞죠? 그 다음에 93 맞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높이는 100이고 이 가로 길이는 73이죠. 그럼 이제 선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이 이제 중간 이 사각형 연결 중간이었죠. 그래서 다시 옵셋, 이게 뭐냐면 옵셋이 나누기 기능이 먹어요. 자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옵셋 102 나누기 2를 하시면은 반반씩 나눠줍니다. 옵셋 102 나누기 2 해서 옵셋을 하시면 반반을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가시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체크. 자 173은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102 높이 102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뷰는 뭐 여기서 사실 45도 선을 쓰셔도 되는데 요 치수를 알잖아요. 요 전체 길이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옵셋 93 나누기 2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45도 선을 써도 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시험 보는 내용들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막 현란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영역을 구분을 하셔서 치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3 여기랑 똑같죠. 자 이렇게 그 최대 큰 영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 선, 자 이렇게 해서 45도 45도 선도 뭐 각양각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익스텐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형태를 이해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 드리거든요. 형태를 이해를 하기를. 근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죠. 시험을 붙기 위한 방법과 정말 이걸 이해를 해서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섞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치수가 많은 거를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프론트 뷰는 이 자체로도 완성이 가능해요. 치수가 이제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 관련된 선들을 막 여기서 이렇게 따오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다 치수가 제시가 돼 있죠. 위에서 떨어진 간격, 그 다음에 얘도 24, 그 다음에 여기 16에서 뭐 36도, 여기 이제 반지름 주어졌고요. 여기 챔퍼.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트 뷰를 한 번에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먼저 하세요.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요 옵셋 24에서 위에 그 요선 만들고 그 다음에 요선 만들 거예요. 그럼 옵셋 24 그리고 위에도 24. 잠깐만요. 문제 좀 볼게요. 24 똑같나요? 맞네요. 24 옵셋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대각을 그려 볼게요. 옵셋 16이죠. 그럼 옵셋 16 해서 이제 선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 선을 얘가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로테이트를 배우셨겠죠? 이거 시험 보실 정도면, 공부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로테이트 36도. 왜 36도냐면 기준점을
자, 회전 기준점이 여기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플러스 각이 되는 거예요. 캐드는 기준점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각도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36도 회전이니까 로테이트, 자 36 해주시고 선 연장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끝났죠. 그 다음에 반지름 10, 그거는 필렛을 이용해서 필렛 R 반지름 옵션 쓰셔서 10 입력하시고 따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C10은 아마 챔퍼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챔퍼를 꼭 안 쓰셔도 되는데 뭐냐면 옵셋 12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 의미예요. 이 C10이라는 게. 근데 챔퍼를 한번 사용하면 챔퍼를 실행하셔서 D 거리, 이제 거리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D에서 12 해서 또 12 해주시고 얘랑 얘를 클릭하시면 보실까요? 선이 겹쳐 있죠. 지워볼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쓰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호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이거 남았죠. 자, 여기 100에 35 그러면 선 하나 그으셔서 보조선을 많이 활용하세요. 이 작업을 할 때 캐드는 실제 결과물보다 보조선을 몇 배를 더 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그리고 하기는 캐드 작업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선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샤프로 도면을 그릴 때는 좀 많이 힘들었겠죠. 그 보조선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캐드니까 보조선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선을 긋고 옵셋 100, 그 다음에 35 옵셋. 자,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게 50이 이제 그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바꿔주시면, 자, 요점과 요점이 이 반지름 13에 이 반지름 13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클 하셔서 반지름 13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하시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자,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적당한 길이로 저는 지금 옵셋 5를 했거든요. 이렇게 옵셋 5를 해서 선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냐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자르거나, 아니면 브레이크인가요? 그거 쓰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러지 마시고 그 간격을 좀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도면이 이제 다른 어떤 누군가 판단을 검토를 할 때 좀 좋게 보여요. 그래서 요 점은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서, 자, 잘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이제 지워주고요. 그러면 지금 프론트 뷰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뷰에서 두 번째 어떤 걸 그릴까? 만약에 완성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하신 거는 프론트 뷰가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다음에는 탑 뷰를 그릴게요. 자, 여기 치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형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이 맨 위에 있는 요선. 그러니까 이 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프론트 뷰, 죄송합니다.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를 보시면, 프론트 뷰를 보면 여기 선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구멍 난 부분도 있고요. 이게 다 높이를 의미하잖아요. 전체가 102인데
이 선은 24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선은 102라는 제일 높은 곳에서 24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그 탑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찾는 걸 아마 모르셔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이 탑뷰를 보시면 이 선들, 이 히든 선들은 결국 어떤 선들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그 가려진 선보다 낮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선을 찾는 방법은 이게 이제 시험지든 그냥 어떤 뭐 컴퓨터상에 있는 시험지든 이미지라면 명확하게 보실 생각은 마시고 숫자를 세시면 돼요. 뭐냐면 정이 어려우면 자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셋, 이런 꼭지점들을 찾아보세요. 정말 이거 무식하다기보다 진짜 초보적인 방법인데, 자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 아 여기 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얘는 어디를 의미하는가, 이거를 그 투상도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시면 이런 식으로 선을 계속 숫자를 세보라는 겁니다. 지금 맨 위에 보이는 선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맞춰 보시고, 그러니까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 막말 무식하게 여기 하나, 그럼 실선 얘, 그럼 얘라고 그냥 찾아야 돼요. 얘는 얘구나,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이 선 뭘까, 이 선은 여기 대각선이니까 여기가 합면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고, 이 선 끝. 그러면 개수가 맞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이 주어졌죠. 그러면 요 면이 한 면이라는 거예요.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 이 면이 이 선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대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경사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뷰에 보셔서 이 형태 보시면 지금 이제 경사지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허공이 떠 있고, 그런 게 라이트를 보셔서 얘가 얘랑 같은 것이구나 라고 어린 짐작. 그리고 길이가, 높이가 얘랑 그러면 얘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이렇게, 얘랑 이 빨간색 이 세 선은 같은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상은 이거를 찾아내라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그거를 완성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 그러면 라이트에서 프론트에서 찾아갑니다. 자, 여기는 됐어. 여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 이거 뭐지? 그러면 탑뷰나 프론트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라이트뷰를 보시면 되죠. 여기가 69네. 그럼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69라고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 자, 옵셋 69. 이게 이제 투상도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나와 있는 69를 하시고 마무리를 여기 잘라 놓으세요. 그리고 선을 45도 선언에 투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시면 이런 형태가 갖게 되죠. 투상의 원리가 이겁니다. 이 45도 선을 이용해서 얘가 원래는 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따오면 되는데 또 얘랑 맞춰줘야 되죠. 여기도 또 45도 선이 있거나 이 우측면도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불편함을 45도를 선을 투영을 해서
이쪽에 그 탑뷰에 투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 고안을 한 게 이 투상도예요. 아니 왜 꼭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죠. 어쨌든 이걸 고안해낸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레이어로 바꾸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튀어나간 거 요거 그러면 아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선을 그냥 다 날려봐요. 시험 보시는 분이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아니겠죠. 당연히 얘는 아닐 거야. 그럼 지워. 그 이 부분인데 딱 보고 자 여기도 있네요. 얘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따올 수 있는 선이 없어. 진짜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분은. 자 그럼 잘라내요. 그리고 레이어 바꿔 놓고요.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28에 30이죠. 그러면 옵셋 28 옵셋 32 해서 형태를 맞춰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정리하겠죠. 투상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투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스무그리 찾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따세요. 내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 형태 3D 이 형상에 대해서 자기는 젬병이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시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붙어야 되겠고. 그럼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부위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면이 완성이 됐죠. 나머지는 저 숨은 이 숨은 선, 자 높이로 따지면, 보시면 높이로 따지면 이 프론트 뷰에서 높이가 나오니까요. 가려진, 얘가 구멍에 나 있구나. 그리고 구멍이 보시면 히든선 여기 있죠. 점점점. 그리고 제시된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여기 그러면 이 밑에가 이렇게 허당이구나. 그거를 100% 알아내라는 게 아니고 그 형상을 머릿속에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허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허당인 거예요. 왜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선을 날려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부위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 부위가 아니고 당연히 이 부위라는 건 45도 선을 날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 이 영역이구나. 그래서 형상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요 안에, 지금 요 안에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히든선. 자, 이 선은 뭐냐면 요 맨 밑에 선, 요 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든선을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은 이 두 선은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지 마세요. 시험 보시는 분은 선이 그냥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랑 그냥 그러면 날리세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날려버려서 이렇게 선을 완성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에 관련된 이 구멍 관련된 거는 선을 이렇게 날려서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제시가 된 거, 이런 선들 다 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오잖아요. 얘가 뭐 1mm 떨어져서 오고 이런 거, 그런 어줍지 않은 수작은 안 부립니다. 이런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는 그냥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부위가 왜 이건지는 여기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우측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얘랑 얘를 아예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측면도 완성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연결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중심선 요거 남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또 역시 옵셋 한 5 정도 해볼게요. 5 정도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선을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탑뷰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를 그리는데 이제 관련된 선들을 찾는 거. 자, 요 밑에 그 볼록 튀어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얘랑 관련이 있겠죠. 일단 선을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여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선을 찾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밑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을 그냥 날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을 하나 내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해도 이걸 모르겠다, 이 선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날리세요. 이렇게 선을 날리세요. 그리고 또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얘도 이걸 이래도 내가 이 형태인지 모르겠다, 의심이 간다, 그럼 또 날리세요. 이렇게. 자, 이 선하고 맞닿죠. 그럼 이 길이는 아까 확인을 한 거니까 자, 이렇게만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이래도 모르겠다, 계속 날려요. 계속. 자, 그러면 당연히 나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뭐 좀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선을 날려서 이렇게.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선이 이게 우측면도와 관련된 선이에요. 내가 헷갈리면 이 선을 투상을 다 시키라는 겁니다. 투상을 다 시켜서 정말 눈대중으로 찾아야지, 뭐 방법이 없지. 내가 만약에 너무 모르겠고 시험을 봐야 되고 하면은, 이게 투상이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선을 다 연결해서 날리고 그 다음에 자, 요 선을 찾아야 되겠죠. 이 선은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여기 프론트에서 봐야 되겠죠. 똑같이 날려요. 선을 모르겠다면 다 날려요 진짜. 근데 이 밑은 아니지. 한 번에 하지 마세요. 자, 요거만 해결을 하면 되니까 먼저. 그러면 어떤 걸 없애야. 자, 얘는 관계없죠. 지워요. 얘도 관계없는 선이죠. 자, 이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투상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형상을 몰라도 시험 볼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시험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정말 진짜 붙고 싶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선 밑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서 이거를 내가 공간감이 없어. 선천적으로 내가 공간감이 없고 이런데 이거를 얘도 하고 이걸 한 번에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요.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했다,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려놓고 이제 답안지 제출하시는데 뭐죠? 이제 피드백을 받죠. 당신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뭐가 틀렸다 보신 분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이거를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필요한 부분. 자, 내가 요 외곽을 먼저,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실선 외곽을 먼저 완성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잘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태, 여기구나 하고 잘라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외곽이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보고 눈으로 봐요. 형태가 얼추 맞아. 복잡한 내용이 아니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내가 정말 검토를 하시고자 하면. 그러고 나서 얘도 필요 없겠죠. 이제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 이 선 아니면 이 선인데 밑에 이제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선은 이 뒤에 있는 선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못 찾겠다. 난 이것도 못 찾겠어. 그러면은 다 날려요. 여기서 선을 앞이든 뒤든 선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날리고, 당연히 여기가 맞겠죠. 요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은 요 점. 요 꼭, 교차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교차점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러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그러면 선이 하나 더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선이.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당연히 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제시가 돼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간격을 보세요. 간격을 보시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을 날리라는 거예요. 선을 날려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선 날려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많이 쓴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선을 이렇게 날려서, 자, 이제 이거 잘라주고요. 그 레이어를 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요. 이 부분은, 형태를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날려요. 하나, 둘, 이거 아니네. 자, 그럼 이 부분이구나. 찾을 수 있죠. 이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없죠. 뭐 중심선 여기고, 중심선 나중에 따오시면 되니까. 이거 지워놓고, 이 관계없는 걸 지워요.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그럼 위치를 보고요. 그럼 맞네 하고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바꿔주고, 다시 중심선 가져오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 없어졌네요. 이거 제가 뭘 잘못했나 보네요. 이게 정말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시험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좀 알고 가시면 좋죠. 좀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요, 그 형태를 100%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높이를 좀 체크를 하세요. 자, 바닥이 있고요. 한 단, 이제 이것도 있죠. 근데 형태를 보셔서 이게 구멍인 걸 직감을 하시죠. 그것까지 안 되면 참 어려운데, 이게 뭔가 뚫었어. 우측면도 보니까 이게 뚫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 패스하시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높이가 4개. 우측면도 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높이가 4개라고만 일단 그 정도라도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하시고 이제 이 프론트 뷰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높이 어딘지. 자, 뭐냐면,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제일 높다. 이게 이 선과 얘와 관련이 돼 있구나 라고만 판단하셔도 돼요. 제일 높으니까 얘가. 여기에 지금 프론트 뷰 보시면 얼추 영역이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높구나. 그리고 우측면대에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요거야 69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69가 되는구나 라고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자, 경사졌어. 경사졌죠. 이거 뭐지? 경사지면 으악 하실 분들 있어요. 이제 초보분들. 근데 경사진 부분이 어디지? 여기 보면 우측면도 보면 요렇게 생겼네. 만약에 실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죠. 예? 이 부분이 경사인가? 여기는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구분이 돼 있지 않다는 건 요 부분이 한 면이라는 거죠. 한 면. 얘가 한 면이고 경사가 졌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 졌는데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미지. 여기랑 이 정도 되는데 얘도 구분된 선이 없어. 뭐냐면 만약에 실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처럼 아까처럼 헷갈리겠죠. 근데 이게 한 선,
실선으로 끊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얘도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랑 얘랑 같은 면이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탑뷰와 라이트 뷰와 프론트 뷰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면 보시면 자, 요 높이, 이 높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해를 찾는 거죠. 탑뷰에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볼까요? 아이고, 제가 잠깐만, 초록색.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얘를 검은색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왜 이래? 자, 요렇게 세 개의 이 면을 구분을 이 정도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좀 이렇게 틀리지 않나요? 아, 얘가 빨간색 얘고, 얘가 초록색이고, 얘는 이 검은색이다. 그럼 이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얘는 초록색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면하고 똑같으니까 얘랑 같은 거구나. 표시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빨간 건 빨간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거는 이제 검은 거니까 얘랑 이 맨 위에랑 같은 거고요. 요 정도만 해석을 하셔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셔도 이 투상은 이 45도선은 요 핵심, 요 45도선을 활용을 하시면 치수가 많이 없어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투상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또 좀 버벅거리는 것도 많지만, 원래 버벅거렸지만 오랜만에 캐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드렸습니다. 좀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렵겠지만 형태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사실은 권장을 해 드립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그게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니까요. 꼭 형태 이해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제 말보기 오늘인데 한 달만 참으면 좀 시원한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요. 시간이 날 때 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